오늘은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대전 메가 충청 스퀘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역세권 메가 충청 스퀘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 역세권 메가 충청 스퀘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대전 역세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대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대전역 일원을 다시 한번 대전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전 메가 충청 스퀘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은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대한민국 사통팔달의 도시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만큼 대전역은 지금의 대전을 있게 해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덕 연구단지, 대전 엑스포 개최 등과 함께 부흥기를 거치며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 경제, 행정 중심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전은 정체기를 거쳐 도시철도 2호선과 대전, 세종, 중국 광역철도 개통 등으로 신성장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대전의 성장축은 대전역 일원의 기존 도심에서 서구 둔산, 유성, 노은, 도안으로 점차 이동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역 일원의 기존 도심은 건축물의 이도도가 높고 산업 지원 시설의 입지도가 낮아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동구 인구는 대전시 인구의 7분의 1 수준인 15.1%이며 청년 인구는 그보다 낮은 13.8%에 그칩니다. 또한 사업체수 14.6%, 지역 총생산은 8%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또다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이 겪는 사회 경제적 불균형 문제의 적극적 해소가 필요하고 대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 끊임없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의 견고한 기반인 대전역 일원의 각종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 6건의 9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초고층 주거 및 상업시설 등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대전 역사를 중심으로 기존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구장 6.5배 규모의 부지에 시행하는 2건의 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큰 기대 속에 대전의 심장인 대전역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역세권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 2구역 개발 사업입니다. 복합 2구역 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조 원으로 2029년까지 897세대의 초고층 주거시설과 호텔, 업무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며 사업 시행 인가와 함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 1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중앙 1구역 재개발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하여 2029년까지 소재동 299-264번지 1원 약 28,000평방미터 규모의 공동주택 558세대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완료됐으며 올 하반기 조합원 이주를 시작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4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삼성 4구역 재개발 조합으로 2029년까지 삼성동 80-100번지 1원 약 13만 9천 평방미터 규모의 공동주택 135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및 조합원 이주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안 1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신안 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약 4만 평방미터 규모의 공동주택 774세대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는 조합 설립 인가와 교통,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이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재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동구청과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약 35만 평방미터 규모의 공동주택 3,867세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선정된 민간 사업자와 구체적인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 쪽방촌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동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약 2만 6천 평방미터 규모의 주택건설 1,400호와 공공시설 등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LH 사업 구간은 국토부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는 보상과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입니다. 대전역 철도 선상국 및 광장 일원에 UAM 등 미래 모빌리티와 철도동 기존 교통수단을 연계한 환승센터를 2029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 법정계획 반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역세권 내 시민들이 도심 힐링 공간 신안 2 역사공원 및 소재 중앙 문화공원입니다. 먼저 신안 2구역 공원은 1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레일로드, 철도 광장, 철도 유산을 모형화한 디오라마 전시관을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재 중앙문화공원은 3만 4천 평방미터 규모의 진입광장, 산책로, 쌈지 쉼터를 2025년까지 조성 예정입니다. 현재 철거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 공원 조성을 위해 본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역세권 진행 중인 사업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9개에 달하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1호는 약 9천여 세대에 달하는 주거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 도심공원, 환승센터 등을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대전역 일대를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최상의 정책 비전인 미래전략 2048 그랜드 플랜에 대전역의 지하 입체 복합개발 계획 구상을 담았습니다. 오는 4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에 발맞춰 역세권과 산하구역의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발판 삼아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광역교통망을 활용, 지방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전역 일원에 그려나가는 미래 청사진으로 기존 도심지역에는 재도약을 위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거점 대전 역세권의 명품 랜드마크가 될 메가충청 스퀘어 조성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전역 공광장 철도 보급 창구가 있던 소재동 291-34번지 1호입니다. 대지 면적은 1만 4,301평방미터이고 약 4,300여 평으로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트윈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트윈타워 안에는 컨벤션 센터, 업무, 환승,
주거, 호텔 등 복합 용도로 지어질 예정이며 대전시 허그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약 1조 9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지 현황입니다. 기존의 사유지는 2022년 보상 완료하여 현재는 대전시 49%, 철도공사 43%, 국유지 8% 소유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은 자동차 정류장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근체계는 남측에 2005년 조성된 대전역 지하차도가 있으며 동측에는 2021년 조성된 동광장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현재 조성 중인 남측, 서측, 북측 도로는 2024년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8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인접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메가충청 스퀘어 조성 사업을 통하여 마이스 산업 등 혁신도시 이전에 대비한 필수 시설을 집약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역에는 최적의 접근성을 달린 스마트 마이스 지구를 조성합니다. 총 일반 2,000평방미터 규모로 지어지며 대규모 전시장, 스마트 회의실,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텔 시설입니다. 지상층 연면적 14,000평방미터의 247 규모 4성급 호텔을 조성하여 스마트 마이스 지구 이용객들이 편하게 묵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승시설입니다. 철도, 버스, 광역, BRT 등 여러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환승시설을 지상 1층에 조성하고 지하 2계층은 약 600대 규모의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시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비해서 업무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상층 약 73,000평방미터 면적의 1개동 45개층입니다. 다음은 주거시설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종사자 1에서 2인 가구 등 전문가계층을 위한 도심형 주거시설로 35개층 350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시설입니다. 입주 기업들과 환승시설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위하여 1계층 4,600평방미터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벤션입니다. 대전은 전국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는 대한민국 교통의 요지입니다. 대전역이 가장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장점을 살려 마이스 시설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룡동의 DCC와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그리고 대전 역세권을 트라이앵글로 해서 지역 마이스 산업의 3대 축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 대전 역세권은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마이스 지구를 조성하여 대규모 전시장, 스마트 회의실,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12,00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탁월한 접근성을 가진 대전 역세권 내 컨벤션 시설은 기존 도심을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견인할 것입니다. 특화방안 두 번째 디자인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독창성,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 명품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메가충청 스퀘어 또한 대전의 자부심이 될 획기적인 명품 디자인을 적용하여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품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기획 디자인을 적용해서 메가충청 스퀘어를 역사 속에 남을 대전시의 명품 유산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특화 방안 세 번째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은 정해진 밀도의 주로 단일적 평면적 활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공간 활용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가충청 스퀘어는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화하고 밀도를 최대 200까지 상향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국 최초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특화방안 네 번째 동선 연계입니다. 대전역과 매가 충청 스퀘어를 연결한 입체 보행로 이른바 하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전역과 복합 2구역 매가 충청 스퀘어 간 입체 보행을 연결한 동시에 열린 외부 공간으로 하여 대전역, 컨벤션, 환승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전역은 철도, 대중교통, 보행 등 어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소통, 교류에 맞는 키가 될 것입니다. 도심 수요가 집적된 복합 용도의 매가 충청 스퀘어는 대전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사업 방식은 불안정한 부동산 경기에 실행력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와 허그, 민간이 협업을 통해 완성하는 민간 협력형 도시 재생 리츠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업 구도입니다. 대전광역시 허그, 민간이 공동을 투자하여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인 니치를 설립하고 사업 시행과 향후 분양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출자자별 역할입니다. 대전시는 전체 토지의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현물 출자하고 관련 인허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그는 사업의 공공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여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합니다. 민간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향후 준공까지 건설공사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략적인 조강도입니다. 국토의 중심 대전에 지방시대를 선도할 명품 랜드마크 매가 충청 스퀘어입니다. 지금 대전은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역세권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거점입니다. 매가 충청 스퀘어 조성 사업은 대전을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친환경 미래 교통도시, 융복합 압축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전은 대한민국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대전 역세권의 우리시 주요 사업들이 총 결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심융합특구, 복합 환승센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대전의 100년 되기를 위하여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가 충청 스퀘어도 함께 진행되는 역세권 개발 사업들과 발을 맞추어 2030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100년 전 철도 입지가 만든 도시 대전은 타 지역의 이주와 개척으로 만들어진 개척자들이 모여 대도시를 만든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대전의 미래 100년은 매가 충청을 넘어 대한민국 세계 속 인류 도시로 나갈 것입니다. 도시 태동이 시작된 대전 역세권이 대전의 미래를 세계 인류 도시로 이끌어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에는 대전의 등불이자 랜드마크가 될 매가 충청 스퀘어가 있습니다. 도시의 상징성을 담은 혁신적 디자인의 매가 충청 스퀘어는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지역 발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승하고 할 때 센터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핵심 지역인 땅에다가 2층짜리 줘가지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이걸 같이 연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건 이미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우리 저 대전시하고 협업을 하겠고요. 출자는 대전시가 갖고 있는 아까 그 지분 땅하고 만약에 코레일이 참여하면 코레일은 갖고 있는 땅의 지분 그리고 출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그 지분 요 아까 지분 봐주세요. 지분 아니 이거 말고 퍼센트 나오는 거 있죠. 땅 아니면 여기 그거 좀 전에 여기 보면 대전시가 49 철도공사가 43 국유지 있는데 요걸 만약에 대전시가 철도공사 요걸 사들이면
이 땅의 지분이 이제 대전시가 커지는데 요거에 따라서 지분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건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자를 어떻게 할 건지, 리츠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건지, 또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들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허브하고는 상당히 이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눴고 의견을 좁혔기 때문에 49층 2동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사업성도 있고 그리고 업무 그리고 한 동은 쇼핑 관련해 있습니다. 이따 뒤에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가 삼성사 촉진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앙 1구역 촉진구역인데 계룡 디지텍 고등학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공공주택사업 옛날에 쪽방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광장 대전역이 있고 저희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사업지구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옛날 이 환승센터 하여튼 4,300여 평 정도가 됩니다. 중앙1 촉진구역도 공동주택이고요. 아까 신안 1촉진구역도 공동주택이고 이건 공원입니다. 신안 2 역사공원 그리고 공원이 2개인데 소재중앙공원입니다. 이 소재중앙공원은 제가 국회의원 때 저 사업비를 확보해줬고 또 그것이 사업비가 확대돼서 지금 올해 철거 예정입니다. 이 안에 이종수 선생 미술관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재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입니다. 현재 전에 DL하고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했는데 아마 기반시설 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치해서. 그래서 저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걸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동천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마 동구청에서 다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사 촉진구역은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만 현재 1350세대 아파트를 2029년까지 짓고요. 동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여기 아마 공공주택인데 1400호를 지켜줍니다. 공공임대 포함해서 일반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중앙1 촉진구역은 이 지역인데 여기도 보시면 558세대. 복합 2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건설지역입니다. 그리고 미래형 환승센터는 우리가 선상에다가 UAM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선상센터 시범지구로 우리가 해서 1,500억이죠. 네, 1,500억 사업 규모로 국토부 시범 사업을 선정이 됐고요. 아까 이 신안 2구역은 보시면 요건 조금 늦습니다. 그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끼리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774세대고요. 그리고 소재구역은 생각보다 세대수이 큽니다. 3,867세대. 그리고 소재 중앙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한 15,585평방미터니까 약 본래 면적은 한 10,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본래 사업 내용이 이게 한 11,000평 조금 넘으니까 저 서대전 사거리 공원이 7,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재 중앙공원이 서대전 사거리 공원보다 약 한 4,000평 정도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 큰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공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때 다들 말이야 둔산에도 공원 있고 다한데 원도심에 큰 공원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좀 전에 아까 설명드린 복합 2구역 개발 사업인데 이게 69층을 포함한 3동의 주택 그리고 호텔이 224 한 220개 정도 됩니다.
4성급, 5성급이라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4성급을 우리도 함께 가고 있는 게 이 마이스 산업 여기도 회의실이 한 2,500평방미터, 750평 정도 되죠. 여기도 회의실이 750평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2,000평방미터를 추가로 넣겠다는 게 여기에 호텔이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일부 마이스 시설이 들어가는데 좀 규모가 작습니다. 여기는 쇼핑 시설이 될 것이고요. 요건 아까 말 중앙 1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여기 한 558세대. 자, 다음이요. 삼성 4구역 계룡 디지텍 고등학교에 있는 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고등학교를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놔두고 요 일부 여기 교회 여기 아마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세대수가 좀 큽니다. 1350세대. 요건 신안 1구역 좀 늦게 출발한 1구역이고요. 좀 작습니다. 규모가. 다음이요. 소재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도 크고 전체 아마 굉장히 단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3,867세대 대규모. 결국 대전 역세권에 한 9,000세대 가까이 지게 되는 거고요. 또 역세권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1,400호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이요.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지난번에 우리가 저 시범직으로 결정에 대해서 선상에다가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향후 UAM까지 대비해서 미래형 환승센터로 지금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1,500억을 들여서 조성하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시면 내년 11월까지 용역 수립을 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데 모든 절차가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대개의 사업이 역세권은 2029년, 30년쯤 완료를 하면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안 2구역 공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략적으로 사업비는 한 332억입니다만 현재 이것도 생각보다 큽니다. 34,405평방미터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공원이 신안 2구역 공원하고 소재 중앙공원하고 이렇게 두 개 들어갑니다. 요건 13,000이네요. 요 아까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한 4,000평 정도 되나? 그렇죠. 4,000평. 다음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아마 곧 제가 2040 그랜드 플랜을 또 발표해드릴 텐데 그 안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대전역 지하 입체 복합 개발 계획 그랜드 플랜에 좀 담겨 있고요. 지하도시입니다. 다시 지하도시. 앞으로 이 지하도시도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전에 예를 들면 철도 지하화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플랜에 담겨 있고요. 또 대전 도심 융합 특구 지난번에 특구법이 사실상 통과되면서 저희가 산업 주거 문화 고밀 복합 혁신 공간을 좀 조성하는데 여기가 대전 역세권하고 선화 도청 이런 그 중앙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핵심은 대전 현재 가칭 메가충청 스퀘어 조성 사업입니다. 바로 이 환승 센터를 짓기로 한 4천 조금 더 되는 땅이고요. 요건 이미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건 우리가 기획 디자인을 해서 명품 디자인으로 하는데 요 하단부에 있는 여기에 컨벤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00평방미터. 그런데 이게 이제 땅이 작아서 DCC나 한 층으로 이렇게 컨벤션하기 어렵고 해서 조금 3층까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게.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현재 본래는 제가 처음에 시장이 돼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 국장들한테 100층이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릴 수 있어서는 100층 정도를 구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땅이 조금 좁아서 한 80층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80층 정도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눠보니까 사업비가 한 거의 2조 원 가까이. 왜냐하면 이 50층이 넘으면 소방 뭐 이런 것들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 골조 뭐 이런 게 급격히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9층 두 동으로 사실 100층 규모의 실현을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한쪽은 주거,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또 전문가들 여기 왜냐하면 공공기관도고 막 있기 때문에 그들에는 호텔 주거, 여기도 호텔 4성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하고 아까 한화컨소시엄 호텔하면 객실이 한 500개 정도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마이스 산업 회의실, 또 아까 한화컨소시엄의 회의실, 여기에 와서 1박 2일이든 이런 하는 분들에 대한 사실상 숙박시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호텔을 좀 객실을 더 넣어볼까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 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정한 규모로 했습니다. 원래는 컨벤션도 DCC 완투 합친 것만게 해볼까 해서 제가 욕심을 좀 부렸는데 이건 땅의 구조상 사실상 이 정도 또 컨벤션이 더 커지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2,000평방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마이스 산업은 제가 우리나라 이제 그 마이스 산업 핵심적인 부산 뭐 이런 데를 다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최상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천 명 이상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은 한 10%안 되더라고요. 계약해서 사용하는 게 나머지 그러니까 한 90%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중심 부분은 요거만 해도 다 행사가 가능한 그런 보고 요거하고 부족하면 DCC를 연계하는 방안에서 그 정도 했습니다. 보시면 연면적 그렇고요. 22만 9,500평방미터. 대지 면적은 아까 말씀한 4천 좀 조금 넘습니다. 지하 7층, 지상 49층. 트윈타워로 하고요. 요건 아까 정확히 말씀드린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미지 사진. 예. 저렇게 디자인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지 사진도 마음에 좀 들으시는데 이미지 사진이 필요해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민관 협력 허그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민관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땅의 소유가 철도공사하고 국유지하고 대전시가 갖고 있는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공사가 지분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철도공사 사장한테는 아니면 대전시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이걸 출자할 때 넣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에 버금가는 컨벤션 센터는 대전시 소유로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중간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음 마이스 아까 산업 말씀드리고 뭐 말씀 안 하셔도 240실 4성급 제가 5성급 하자고 그랬더니 5성급은 일반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비용이나 이런 거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4성급 정도는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는 주거시설이요.
35개층에 350세대.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 한 층은 주거, 호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층은 예를 들면 공공기관, 우리가 한 지금 이미 대전으로 이전할 결정된 거 하고 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인 그리고 임대가 가능한지 우리가 요즘 지금 행정부 시장이 계속 기관들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